모형물 수술하지 마세요. 근데 부제가 뭐냐면요. 그럼 그냥 살라고?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고 환자분의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 어이가 없네 라고 적어놨어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재건이나 재건 수술, 재수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신중하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수술하거나 재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수술을 만들지 말자. 나한테 와라. 수술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재건 수술, 재수술하는 케이스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환자의 욕심, 의사의 욕심들이 이런 사단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여러분 신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욕심 부리다가 망가진 환자들의 이야기, 또 의사의 욕심이 만든 부작용들,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욕심이 만들어내는 이런 사단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의사로서의 역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내용이 조금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시간 내셔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CT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고민을 2012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고 한 2, 3년 동안 재건 수술, 사각턱 또는 광대 재건 수술을 하다가 2015년도에 6월 달쯤에 제가 이런 글을 제 블로그에 썼어요. 사각턱 재건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라면서. 이건 2015년도 6월 달에 쓴 글이에요. 제가 환자분과 상담하면서 제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한 재건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사실 미용 수술 영역은 의학적 판단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미적 욕구에 의한 판단에 의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이죠. 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리스크가 크고 베네핏이 작은 경우, 수술에 대한 이득보다 위험성이 클 경우에는 수술을 만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거를 희생해야 된다면 그 수술은 만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리스크랑 이 베네핏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통한 이득과 위험성이 치러야 되는 대가, 희생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판단을 환자분에게 맡기게 돼요. 정 원하시면 해드리겠는데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료실에서는. 또는 리스크는 작고 베네핏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권하게 돼요. 제가 이런 경우 환자분들한테 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뭐라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는 환자분한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웬만하면 하기 싫어요. 말리고 싶어요.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예처럼 말려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건 수술의 첫 번째 목적은 정상에 가까운 구조로 복원하자지 예쁘게 만들자가 아니에요. 정상에 가까운 구조로 복원하는 게 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 가까운 구조로 복원화돼 가능하면 미용적으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개선하자. 부수적으로.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미용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개선하자.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쉽지 힘들어요. 뼈의 정상 구조는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구조는 요거야. 근데 이거는 안 돼.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오늘 조금 CT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CT를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CT를 조금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상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약간의 반전도 있으니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CT인데요.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2018년도에 오셨어요. 광대 수술을 하고 나서 내 광대가 괜찮냐 이런 내용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병원은 수술하고 CT를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환자가 내 뼈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내 광대가 괜찮은지 어쩐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2018년도 7월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2021년도예요. 3년 동안 수술은 저는 안 했는데 이 환자를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수술은 딴 사람이 하고 경과는 제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또 오지 말라 그래. 환자한테 보여줄 건 보여주고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2018년도 7월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인데 광대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막 집어넣다 보니까 광대뼈가 이렇게 좀 부서졌어요. 이런 데가. 지금 이런 데가 부서진 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갭이 있고 그래서 45도 광대 여기에 갭이 있고 여기는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절골이 생긴 거예요. 밀어넣기 바빠가지고. 마구마구 넣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금속음형으로 보면은 플레이트는 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묘한 데 이상한 데 박혀 있어요. 뼈는 여기 있고 플레이트는 그 위에 박혀 있어요. 고정이 쓸데없이 된 거죠. 여기는 뼈가 금이 가버렸고 여기도 금이 가버렸고 이러니 환자가 불안하죠. 제 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수술해 주신 선생님은 CT를 안 찍어줘.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수술하고 CT 꼭 찍으세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또 보면 사각턱을 2번 잘랐죠.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수술하면서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실수한 거예요. 다행히 뭐 크게 문제는 안 생겼지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일로 톱이 잘못 간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플레이트가 엄한 데 꽂혀 있고 뼈는 이런 데 보면 플레이트 고정된 위치보다 뼈가 바깥에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과교정하려고 억지로 밀어넣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톱자국이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삑살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행히 뭐 여기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톱자국이 또 삑사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경과를 보면서 선생님 제 턱 괜찮아요, 제 광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올해 8월 달에 오셨어요. 또 그래서 CT 찍어 보니까 다행히도 뼈가 붙었어요.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던 뼈가 이렇게 붙었어요. 진짜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 금가 있던 거 이렇게 금가 있던 뼈가 이렇게 다행히 붙었어요. 진짜 다행이죠. 다만 여기 삑사리가 났던 이 자리는 그래도 조금 자국은 남겼지만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쪽도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 붙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는 플레이트 제거해도 될 정도로 나섰어요. 이 기간 동안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수술해준 선생님은 CT를 안 찍어주고 괜찮다 괜찮다만 읊어주시고 또 이 모습을 보고 뭐 삑사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CT 찍어주는 병원 가세요. 방사선 쬐는 게 위험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하는 헛소리 하는 의사들도 꽤 있죠. 수술하기 전에 CT도 안 찍어보고 진단하는 의사는 무슨 제가 느끼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렇게 진맥을 짚어가지고 임신 회임하셨습니다. 뭐 옛날에 명주실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진맥을 하고서는 회임하셨습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CT 안 찍어보고 어떻게 뼈 모양을 알며 CT 안 찍어보고 연부 조직 두께를 어떻게 알며 이런 상황에서 CT를 안 찍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꼭 CT 찍어주는 병원 가세요.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다른 병원 가실 거면 차라리 저한테 와서 CT라도 찍으세요. 수술 전 CT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CT 안 찍어주면 저희 병원 오셔서 CT 찍으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CT 찍어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중에 되면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꼭 CT 찍어주는 병원 가시라. 뭐 엑스레이가 최근에 뭐 어쩌네 이런 논리 펴는 병원 있으면 저는 뭐 방사선 쬐는 게 뭐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CT 한번 찍을 때 여러분들이 맞는 방사선 양이요. 비행기 한 번 탈 때 우리가 받는 방사선 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수술한 거 뼈 사진에 자신이 없으니까 안 보여주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CT 찍어주는 병원 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CT. 이거는요, 광대 수술을 했대요. 근데 광대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여기도 보면 뭐 약간 줄어든 듯도 하지만 거의 그대로예요. 지금 보면 요런 데 절골 라인은 있어요. 근데 광대가 수술을 했는데 줄어든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수술을 하지는 말자. 이렇게 수술해 놓고서 CT 안 찍어주고 괜찮아요, 얼굴 좋아졌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리고 CT를 찍어야 지금 이 환자에서처럼 이렇게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비대칭을. 지금 여기가 훨씬 넓잖아요. 이게 수술 전에 이걸 확인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여기가 훨씬 넓죠. 그리고 옆 통수도 보면 이쪽이 훨씬 많이 튀어나왔죠. 여기는 별로 안 튀어나왔죠. 수직선을 그으면 광대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이쪽은 튀어나온 게 별로 없죠. 이쪽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이쪽에는 옆통수가 많이 튀어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환자분 얼굴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고서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은 비대칭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막 느끼잖아요. 그리고 의사랑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CT 찍어서 수술 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확인해야 된다고요. 근데 CT 안 찍는 병원들이 꼭 이렇게 해요, 수술을. 보시라고요. 이게 비대칭이 어느 정도 심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보통 눈 기준으로 우리가 수평선 긋고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수직선 그어요. 얼굴 중심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쪽 폭하고 이쪽 폭하고가 엄청 차이 나죠. 이런 비대칭을 알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CT를 찍으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만으로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3차원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턱관절 위치, 옆에서 봤을 때 앞뒤 관계, 이런 두께, 길이 차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만으로는. 지금 보면 이쪽 턱이 앞으로 나가 있고 오른쪽 턱은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대칭이 있는데 턱은 왼쪽이 오른쪽이 얼마나 큰지, 또 이게 귓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귓보라고 상황은 어떤지, 귀 높이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그냥 예로 들면 오른쪽은 귓볼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cm 가까이 귀밑각이 있죠. 근데 반대쪽으로 보면은 어때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2cm 정도밖에 없어요. 요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수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CT 찍어주는 병원에서 수술 전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전 계획을 세우시고 수술 후 확인을 받으시라.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수술해 놓고서는 볼 때마다 좋아졌어, 굳이 CT 안 찍어도 돼, 좋아, 괜찮아, 6개월 있다 봐, 병가 보러 안 와도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환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광대도 그렇지만 턱을 보면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많이 자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항상 말하는 이런 개턱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CT만 보면 어우 시원하게 많이 잘랐네, 잘 잘랐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어우 갸름하게 잘 잘랐네 할 수 있죠. 하지만 피부 음영으로 보면요, 이렇게 패이잖아요. 이렇게 패이고 늘어지고 여기 꺼지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자른다고 이렇게 패이기만 하고 이렇게 늘어지면 이게 갸름한 거냐고요.
이게 정면에서 보면 갸름하냐고요. 넉대대하잖아요. 여기가 볼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여기에요. 여기 제 아무리 자른다고 해도 갸름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라대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잘라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45도 광대가 줄어든 거냐고요. 광대 그대로잖아요, 여기. 여기만 살짝 들어간 거지 옆광대 여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거를 해놓고 CT 안 보여주고 괜찮아 괜찮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환자도 보면 비대칭이 꽤나 있죠.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이쪽에 생겼고 옆통수랑 뒤통수는 이렇게 와 있죠. 고개 들어서 봤을 때 이런 비대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CT 안 찍어보고서 수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거 광대 수술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효과적으로 이거 광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정도면. 괜히 엄하게 체부 쪽에 절골만 하고 뼈 잘라내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절대로 여러분 많이 잘라서 요 모습 만들지 마세요. 무조건 많이 자른다고 얼굴 작아진다는 생각 제발 버리세요. 이거 기미가 꺼져 있으면 결국은 또 재건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 환자는 저는 수술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갸름해지는 거에 목숨 걸었어요. 더 작아지고만 싶지 이거 지금 개턱대고 이거 패여 보이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얘를 없애고 싶어 하죠.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어느 병원 가가지고 또 뼈를 여기를 더 잘라갖고 신경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 자, 무조건 자른다고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다. 그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CT를 보여드릴게요. 양악 수술을 했어요. 양악 수술을 해서 보면은 뭐 상하게 이렇게 핀도 잔뜩 박혀 있고, 그쵸?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러고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만큼 있는데 왼쪽은 오른쪽은 여기밖에 없어요, 뼈가. 자, 그럼 실제 모습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귀밑각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 모습이죠. 괜찮죠? 그죠? 근데 반대쪽 보면 뼈가 없어서 개턱이 돼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수술 안 하는 거죠? 얘는 왜 잘랐냐는 거예요. 여기 있던 요만큼의 있던 뼈를 왜 잘랐냐는 거죠. 그럼 환자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쪽은 턱선이 개턱이에요 라고 느낄 거고 반대쪽에서는 여기는 귀밑각이 있어서 이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의사들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자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 그랬을까요? 실수로 그랬을까요? 수술한 의사만 알겠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좋은데 수술하고 CT 찍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수술이 됐는지 의사도 알 수 없고 환자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 다음에 이런 수직선들 그어서 대칭을 보는 거죠. 지금도 보면 양악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 턱선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요. 아직 조금. 뭐 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환자가 이쪽이 없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냥 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 여기다 뭐 뼈 이식을 해주겠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뭐 보형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쪽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CT 안 찍어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환자는 원인도 모르고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부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꺼져서 없고, 이쪽은 볼록하니 있고.
이런 모습들 흔히들 보거든요. 자, 또 다른 경우에 이 환자 수술 잘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사각턱 수술. 대칭적으로 잘 됐죠. 이렇게 딱 보면. 그죠? 반대쪽에서 봐도 뭐 크게 모난 데 없이 잘 자른 것 같죠. 그쵸? 근데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턱이 삐뚤어요. 제가 수평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눈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요.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얼추 잘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는 이쪽 턱이 더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수술해 놓고서 턱이 삐뚤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수술 전에 CT 안 찍어서 확인 안 해보면 이거 알 방법이 없다고요. 제가 이 환자분 실제 피부 음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거 수술 잘 된 건가요? 이렇게 살이 많은 사람은 사각턱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이거 이중턱 어떻게 할 건데? 정면에서 보면 이쪽 더 내려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수술 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에서 수평선을 그으면 눈뼈 기준으로 수평선을 긋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럼 이 환자분 잘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턱뼈가 삐뚤어져 있어요. 치아 방향이랑 이렇게. 그럼 그거 맞춰서 여기 조금 다듬어 주셔야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특히나 또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턱이 짧은 경우에는 여기 길이를 늘려주지 않으면 이런 턱 수술은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중턱과 뭉툭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예도 있다. 비대칭을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환자 의사 모두 고려 없이 그냥 수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건 어떤 의사가 수술을 했는지 이 나사 핀을 박을 때 턱관절에 이렇게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턱관절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턱관절 앞에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러면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아파요. 입을 못 벌리고. 입 못 벌리고 막 아파요. 근데 붓기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대 줄인다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계속 다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던 광대뼈였는데 이렇게 하방변이 된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정도 여기다 했어요. 턱 관절에다가. 이쪽도 보면은 이쪽은 관절에는 아닌데 너무 가깝게 했죠. 근데 이 경우도 간혹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실수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환자가 아프면 CT 찍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엑스레이 찍어서 잘 안 나와요. CT 찍어서 확인해서 여기 턱관절 부위에 핀이 이렇게 드러난 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위치가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가 턱관절인데 지금 여기서 나사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입을 못 벌려요. 입 벌릴 때마다 아파요. 그래서 CT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다. 수술 전후 겉모습만 보지 말자. 또 어떤 선생님은 뼈가 이쁘면 뭐하냐. 겉에가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에 쓰레기 넣어놓고 벽만 이쁘게 칠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이 들려요. 저는. 안에부터 이뻐야 돼요. 안에부터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종 보여요. 고정이 잘 돼 있다. CT도 안 찍고서는 괜찮다. 붓기다. 기다려라.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CT 찍어서 눈으로 보고 서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턱관절 침범하는 스크류 박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그리고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거 갖고서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안 생기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의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수술해도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게 안 생기게끔 우리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매번 이렇게 다 생겨버리면 자기 수술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이든지 간에. 이렇게 계속 생겨버리면 여기서 뭐 여기까지 뭐 한 7mm 정도 지금 보면 뭐 정확히 측정하면 한 5mm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조금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의사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피부가 얇은 환자의 경우에는 요 갭도 만져지고 이렇게 빗금처럼 줄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 생기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양악 수술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양악 수술을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다 잘라놨죠. 광대도 무슨 수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라놨죠. 여긴 또 비어 있죠. 광대도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죠. 이건 수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광대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양악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다 개턱처럼 해놨어요. 자, 피부 음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돼 있는 거 그냥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갸름하네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반대쪽 보면 남자분인데 이런 턱 괜찮다고 보시나요? 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왜 이렇게 뼈를 다 잘라놨을까? 왜 여기를 다 잘라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CT 안 찍어보면. 그냥 저한테 오셔서 여기 이렇게 없어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은 이걸 안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존재해요.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아니고 여기 뼈가 어느 정도 잘려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악을 할 거면 양악만 해라. 괜히 사각턱 다듬는다고 하다가 개턱돼서 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양악을 할 거면 그냥 양악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양악하고 나면 뼈가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턱선이.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끝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턱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냥 살아라. 이래야 되나요? 무슨 방법을 줘야 되냐고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지방 넣어라? 필러 맞자? 뭐 해마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환자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이 환자 피부 음영 한번 보세요. 수술하고서 이렇게 또 잘라놨어요. 아주 시원하게 많이 잘라놨죠? 근데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건 또 왜 이렇게 잘랐을까? 여기는 후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좌우가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랐지? 단순 의사의 실수일까? 근데 많이 잘린 쪽 보면은 역시나 여기 비어 있고, 여기 늘어져 있고, 여기 찝혀 있죠. 반대쪽을 보면요. 그나마 턱선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뭐 갸름하게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이쪽은 보면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쪽은 없어요. 이만큼씩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재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한쪽만. 이렇게 한쪽만 본시멘트 보형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피부 음영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술 전하고 수술 후랑.
이런 환자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보형물이 아니고 뭐 뼈를 넣어서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길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반대쪽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쪽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과절제의 대표적인 증상이 여기 꺼지고 볼살 늘어지고 여기 찝힌다고. 근데 또 혹자는 체부 볼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를 뭐 이게 뭐 갸름한 거니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이거 참 슬프죠. 근데 계속 이런 환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의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들이 이 개턱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작아지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개턱은 싫은데 작아지고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보면 참, 그럼 어떡할 건데? 이렇게 뭐 보형물을 넣지 말아라. 내 뼈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고서 보형물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할 거예요. 반대쪽은 이렇게 멀쩡한데, 반대쪽은 이렇게 멀쩡한데, 이쪽은 이렇게 파먹은 듯이 이렇게 쭈글쭈글 거리는 거,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 없는 환자들한테 방법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 저한테 오세요. 제대로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고요. 그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우가 진짜 속상한 경우인데, 이 환자분은요, 광대 수술을 하고요, 과교정을 겪으신 분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아치랑 너무 가까우면 입을 못 벌리고 아프다. 여기가 너무 가까우면 입을 못 벌리고 아프다. 이게 최소 2, 3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2.4m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입을 못 벌려요. 아파요. 이 환자분 저한테 왜 오셨냐면 광대를 수술하고 나서 한쪽이 잘못돼서 수술을 다시 했대요. 핀이 부러져서. 그러고서 고정을 했는데 여기 고정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고정을 또 이렇게 해서 왕창 눌러 놓은 거예요. 여길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되냐? 여기가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 강대 갭이 너무 크잖아요. 거의 8mm, 9mm 되거든요. 이러면 뼈 안 차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환자한테 뭘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일단은 광대 여기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광대뼈를 바깥으로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으로 빼려면 문제는 여기도 붙어야 되고 여기도 붙어야 되는데 지금 뼈가 짧아져 있잖아요. 길이가 안 나와요.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어쨌든 뺄려면 여기를 절골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절골을 해야 되고 여기를 절골을 해야 얘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는데 과교적인 걸 교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 문제는 지금 짧은 뼈를 어떻게 고정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티타늄 보형물이에요. 티타늄 보형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이렇게 고개 들어서 보시면요. 지금 여기 아까 측정했던 게 2점 몇 밀리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점 뭐 한 4mm, 5mm 된다 치고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수술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은 지금 4mm 정도 되잖아요. 그럼 1.5mm가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1mm 갖고서 환자는 입을 벌리고 못 벌리고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칭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걸 대칭을 맞췄다고 할 수가 없죠. 환자분 이쪽 광대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티타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자분 얼굴에 대칭을 맞춰준 거예요. 자, 이 환자가 저랑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차트에 기록된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에 제가 스캔을 했는데 오른쪽 플레이트 다 뺐다. 수술하고 1년 후부터 통증이 생겼다. 과교정의 증상이거든요. 보톡스도 맞았다. 근돌기 아치 사이가 좁아서 근육이 찡겨서 아픈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왼쪽에 체비갭이 한 10mm 정도 있다. 뼈 이식은 흡수되고 플레이트만 남게 된다. 입안 구렛나루 두피절개 흉터 생기고 고생한다. 세상에 100%도 없고 정답도 없다. 이게 제가 환자분한테 상담 오셨을 때 드린 말씀이고요.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질문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왼쪽만 오피하면 오른쪽보다 많이 커질까 걱정된다. 그건 맞추면 되거든요. 7일에서 10일 정도 쉴 수 있다. 붓기 남들 알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마취과 상주하냐? 이런 얘기 질문 주셨고. 이물감 있냐? 이런 거 물어보셨고. 근육 땡겨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괜찮냐? 뭐 이런 질문 주셨고. 또 세라믹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주셨고. 답을 드리면 여기 그냥 읽어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얘기를 해드리면 마취과 상주하냐? 지금 10년 넘게 저 개업한 이후로 같이 일하고 계신 마취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 그룹 선생님하고 지금 15년째, 16년, 17년째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어요. 저희 병원 마취 기계부터 마취약 전부 다 세팅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셨던 이런 과교정 때문에 아치를 빼준 분들 통증이 다 좋아졌는지 지금까지는 다 좋아졌어요. 근데 환자분이 100% 좋아질 거라고 장담은 못한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티타늄 보형물을 쓰는데 이물감은 없느냐? 없다면 거짓말이 아닐지라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해요. 사람이 예민하면 이물감 느껴진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무딘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 없다고 뼈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좋아지는 것 반, 적응하는 것 반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이물감이 없으면 난 사실 그게 거짓말 같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말짱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수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라믹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세라믹이 지금 아직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라믹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임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제품 나온 것도 보면 프린팅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뼈와 융합이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융합된 거를 아직 겪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어서 저는 제가는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라믹 재료는 빈 곳을 메꾸는 재료예요. 지금처럼 뼈를 부러뜨려서 밖으로 뺀 다음에 고정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에요. 그런 재료는 티타늄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그런 것도 티타늄이 또 싫다는 분들도 계셔서 피크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이 환자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2019년 9월 5일 날 수술을 했고 아픈 게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다. 좋아지는 사람이 많으니 경과 보자 라고 수술할 당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염증은 생길 수도 있다. 고민하지 말고 생기면 그때 고민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한 달 13일째 이물감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건 아플 때도 있지만 완화되는 것 같다. 많이 좋아졌대요. 현재 CT 사진 상태 소견 다 좋다. 이제 뭐 보험회사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한 병원에 이제 환불이나 보상 이런 거를 이제 보험회사한테 받으신 것 같아요. 이물감 흉살 느낌일 거다. 뼈는 잘 있고 운동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라. 그리고 한 달 13일째 경과 보고 두 달 24일째 3개월 경과를 저는 꼭 보거든요. 아픈 게 많이 좋아지는 듯하다. 흉살로 인해 불편함은 있다. 보통 3개월째 흉살로 인한 불편함이 피크를 쳐요. 그래야 이게 한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확인을 꼭 해요, 저는. 불편함, 이물감 어때요? 라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보형물 잘 있고 우리 3개월 있다가 6개월 팔로우 보자. 그랬는데 환자분이 어느 날 가셔서 너무 아프다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3개월째. 그래서 근육이완제 한번 드셔보세요 했는데 그러고서는 또 다음날 괜찮아졌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7개월, 이제 8개월 거의 다 된 7개월 20일째 조금씩 좋아진다. 통증으로 일상생활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니다. 보험 처리 받았다. 원장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그래서 잘 지냈다. 그 얘기고요. 얼마 전에 2020년 10월 달에 오셨어요. 1년 한 2개월 됐을 때. 불편한 곳이 없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 환자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환자 스토리가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이 과교정이 좋아지는 게 바로 다음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러야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걱정하고 불안에 떨게 돼요. 하지만 지금 이 환자는 굉장히 만족하고 편안하게 이물감도 잘 안 느끼시고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고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이 환자분 수술 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2017년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속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이게 있죠. 남자 얼굴인데 턱 상태를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사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이런 식으로 재건을 했어요. 그럼 재건한 후에 턱 상태 한번 볼까요? 얼굴. 이 모습이 재건 수술하고 나서 2019년 12월이니까 이게 2년 정도 됐을 때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또 광대도 다시 또 뭐 수술을 다음 주에 계획 중인데 이런 턱으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도 남잔데 어느 정도 요 정도 만들어줘서 이 환자분은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해피해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환자분이 광대도 문제가 있어요. 광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대가 보면 이쪽이 꺼져 있어요. 뼈로 보면 이쪽이 이렇게 꺼져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죠. 그리고 여긴 튀어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광대 수술을 다시 이제 또 재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허구를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겠나. 그러면 이런 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나. 지금 보형물 아니라 내 뼈로 뭐 보형물이 나쁘다, 뭐 최소화해라, 뭐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대안이 있으면 저도 그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배운 기술로는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셨고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게 제 판단이에요. 지금 이분은 수술하신 지 4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광대를 다시 손을 보게 될 것 같은데 4년 동안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다음은 이거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수술 후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남자분인데 역시나 이렇게 돼 있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얼굴에 살이 많은 느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얼굴뼈 많이 자르지 마세요. 아니 윤곽 수술하는 거 진짜 신중하세요. 이거 뭐죠? 이거 어떡하냐고요. 남잔데 그냥 이렇게 지내라 라고 얘기할 건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광대도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보면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굴 살이 되게 많은 분인데. 그래서 제 수술 자체는 광대는 밖으로 빼주는 수술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니 임플레이트라는 걸 써서 광대를 좀 빼줬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은 남자여서 이렇게 좀 각지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더 슬픈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환자가 2017년도에 저한테 왔어요. 굉장히 예쁜 친구였어요. 근데 얼굴이 좀 더 작아지고 싶대요. 광대가 좀 더 작아지고 싶대요. 광대 이미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뒷광대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요거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뒷광대만 갑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광대는 거의 지금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광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뒷광대가 있으니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갈아냅시다 라고 하고 2017년에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 이거 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뼈 없어요. 플레이트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플레이트 제거하니까 아치는 떨어져 있게 되죠. 근데 여기도 어차피 떨어져 있었어요. 그건 환자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뒷광대를 다 갈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뒷광대가 폭처럼 있던 게 여기가 이렇게 없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러고 끝났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광대는 더 손대면 안 돼. 얼굴이 아무리 작아지고 싶다 하더라도 광대는 절대 손대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2017년 10월 정도 이제 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2018년 10월, 1년 있다가 환자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크류가 겉으로 겉돌죠. 이건 뼈에 박혀 있는 스크류가 아니에요. 뼈 위에 이렇게 들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이런 수술을 누가 했을까? 이걸 고정이라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고정이 아니잖아요. 스크류가 뼈에 박혀 있질 않고 뼈 위에 얹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 환자가 왜 수술을 했냐 그러면 광대 더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럼 반대쪽은 괜찮냐? 뭐 철사로 막 해서 했는데 여기는 플레이트가 막 들떠 있지는 않고 여기도 조금 보면 들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뼈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뼈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환자가 입을 못 벌려요. 봤더니 아까도 그랬었죠. 이 스크류가 광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광대 턱관절에. 스크류가 턱관절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요게 턱관절이거든요. 요게 스크류고. 환자가 오른쪽이 아파서 입을 못 벌려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게 스크류거든요. 턱 관절 안에 이렇게 스크류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입을 벌릴 때마다 저 스크류가 걸리적거리면서 아프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광대가 더 줄어든 게 아니라 광대를 그냥 이제는 없애기 시작을 한 거죠. 광대뼈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간격 보실래요? 이쪽은 스크류 때문에 턱관절이 아프고 이쪽은 왼쪽은 이 크로노이드 프로세스랑 간격이요. 이게 0.6mm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광대 축소술인가요? 환자분 입을 못 벌려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대 이거 조금 빼야 된다. 여기 턱관절 안에 박혀 있는 스크류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뼈가 다 짧아져 있잖아요. 광대뼈 여기 없잖아요. 그쵸? 여기도 광대뼈 없죠? 있지도 없는 뼈에다가 스크류를 박아놨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빼고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얘를 빼주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입 벌리지 못하고 계속 아플 거다 해서 이렇게 티타늄을 넣어서 수술을 해줬어요. 결국은. 그래도 얼굴 커지는 게 싫다고 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사실 얼굴 커진 게 별로 없거든요. 요 폭을 보시면 대충 알 텐데 자로 한번 재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여기는 좀 늘어났네요. 이게 110m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가 몇 mm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117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좌우로 7mm 정도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0.6mm 밖에 안 되던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3.4mm 정도로 벌어졌죠. 이렇게. 입 벌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넓어지는 거, 사실 넓어진 것도 아니고 여긴 뼈가 없었으니까 만들어준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월이에요. 환자가 5mm, 6mm 커진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푹 꺼져 있던데 정상적으로 여기를 조금 메꿨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온 게 싫다. 자기는 광대를 더 줄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광대가 난 줄어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대뼈를 이제는 더 그냥 없어져야 될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4개월, 3개월을 계속 말렸어요. 결국은 제가 졌어요. 부모님 모시고 와라. 부모님이 안 되면 친구라도 데리고 와라. 남자친구랑 와라. 이랬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안 오고 여자친구가 이제 가장 베프라고 왔는데 그 베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 이 친구는요, 원장님이 뭐래도 원장님 말 안 들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딱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집이 엄청 세다고. 아무튼 그렇게 한 4개월을, 5개월을 수술을 만료하고 도망 다니다가 자기는 죽어도 빼고 싶다 그래가지고 빼줬어요. 빼고 나서 모형 보여드릴까요? 뺄 때 온갖 위험한 말을 다 해줬어요. 남아있는 뼈가 별로 없어서 뼈가 나중에 광대뼈가 없을 수도 있다. 여기가 훅 패일 수도 있다. 그래도 좋냐? 그래도 좋대요. 광대가 없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뺐어요. 이쪽은 그나마 뼈가 붙어 있어서 빼기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는 재절골을 해서 뼈를 뺐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정을 3중 고정을 해가지고 붙여는 놓은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광대뼈가 없잖아요. 여기가 이만큼이 이러고 끝날까요? 과연 이러고 끝날까요? 최근에 와서는 여기가 꺼져 있는 게 싫다. 여기를 좀 만들고 싶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까요? 끝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환자 빼줬는지 아세요? 이거 왜 빼줬는지 아세요? 제가 안 빼주면 어딘가서라도 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뺄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뺄 수 있을까? 괜히 또 빼다 말썽 만들지 않을까? 걱정돼서 빼준 거 말고는 없고요. 빼고 나서 그래도 여기 붙으라고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힘들게 고생해서 플레이트 3개 다 고정시켜서 겨우 뼈 붙여놨어요. 이게 수술하고 한 4, 5개월, 6개월 된 거예요. 그래서 뼈는 거의 다 붙어 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또 여기를 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예요.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왔어요. 스토리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양악의 광대에 뭐 몇 번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광대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죠. 앞에만 조금 붙어 있고 여기 다 비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광대를 하고 핀 제거를 하다가 핀을 이렇게 빠뜨려 먹었어요. 이렇게. 광대 재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이 핀을 빼먹었대요. 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꺼져 있죠? 여기 늘어져 있죠? 여기도 늘어져 있고 늘어져 있죠? 이중턱 있죠? 여기 막 볼살 막 터질 듯이 많죠? 여기는 또 꺼져 있죠? 근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나 했더니 얼굴이 짧아지고 싶대요. 턱이 짧아지고 싶고 여기 꺼진 게 싫고 여기 패인 게 싫고 그러시대요. 그리고 광대 여기 이렇게 꺼져 보이는 게 싫으시대요. 방법이 없잖아요. CT를 봤더니 이 뼈는 어떻게 얘 밖으로 빼는 순간 여기 빈 거 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간당간당 달려 있는데 이거 제대로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거 떨어져 있는데 이거 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턱이 커지는 얼굴이 광대가 커지는 건 싫다 하니 여기 줄인 채로 얘를 조금 빼면서 이렇게 덮어주게 됐어요. 그러려면은 티타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쪽은 신경이 드러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살은 이렇게 꺼져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볼륨이 생기려면 뼈 볼륨도 생겨야 되고 근육도 생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메꿔줘야 돼요. 근데 이 환자분은 죽어도 얼굴이 길어지는 건 싫다. 얼굴 커지는 건 싫다. 메꾸고는 싶은데 커지는 건 싫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모습이 너무나 좀 보기 싫어서 업체에 얘기해가지고 티타늄 보형물을 엄청나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환자분한테 굉장히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티타늄으로 만들고 얼굴 커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고 하셔가지고 길이는 못 만들고, 사실은 여기도 이런 정도는 만들었어야지 얼굴이 좋아지는데 얼굴 커지는 거 싫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또 여기 꺼진 것도 이거 메꾸려면 여기서 이렇게 보형물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얼굴 커지는 거 U자형 되는 거 싫다고 하셔서 못 만들었어요. 결국 타협하고 환자분 고집대로 갔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던가 제가 고집을 더 부렸어야 됐던 것 같아요. 수술할 때는 엄청 고생했어요. 입도 작고 수술도 여러 번 했던 분이라 이렇게 티타늄 맞춰서 넣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분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굴에 살이 너무 없다. 이거 환자분 말씀이고요. 아랫입술 감각 없다. 왼쪽 신경 잘려 보인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양악하면서 뼈 볼륨 없어지면서 패여 보이는 거다. 길이 길어지는 건 싫다. 앞턱이. 그러면 이렇게 패인 데만 메꾸자. 근데 하악각 만들면 얼굴 커진다. 근데 많이 안 커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효과가 떨어진다. 광대는 혹사당했다. 안화뼈는 나와 있고 광대뼈는 얇아져서 안으로 들어가 있고 닫혀 있고 뒷광대는 나와 있고 광대 곡선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뒷광 조금 줄이고 만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다. 티타늄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비대칭은 포기를 좀 어느 정도 하자.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수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대가 쓰라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광대 수술하고 서 광대가 계속 아픈 거예요. 양악하고 턱도 계속 아프고. 앞턱 길이가 길어지고 싶지 않다. 앞턱은 절대 길어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U자형으로 되는 거 싫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하면부가 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턱이 짧아 보이고 싶대요. 그리고 이렇게 턱이 울퉁불퉁한 게 싫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하고 몇 번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업체에 전화하고 힘들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2년 있다가 환자분이 오셨어요. 광대 재건하면 처진 살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처진 건 그대로고 그대로 처진 느낌에 커지기만 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대를 재건을 하면은 리프팅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대 재건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 역시 커지는 게 싫은 거죠. 사각턱만 좀 더 얄쌍해지고 싶대요. 사각턱이 더 얄쌍해지고 싶대요. 그 다음에 턱선이 패 있는 건 신경 쓰인대요. 딱히 아프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 얼굴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살에 있다. 뼈만 줄인다고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다. 울퉁불퉁해지기만 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해서 체지방을 줄여서 얼굴 살을 조금 얇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프팅을 하자. 그래도 꺼져 보이는 게 있으면 그때 조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시거든요. 티타늄 보형물 만드는데 그 비용 때문에 비용 줄이려고 제가 업체랑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했던 거를 환자분도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디자인 상담한다고 여기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하면은 거기 커지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반대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 마음에도 안 들고 환자분은 마음에도 덜 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빼고 저 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엔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게 올해 4월인가? 올해 2월인가 4월인가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의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딱 보자마자 저 환자다. 저는 알잖아요. 수술했으니까. 근데 내가 제거하는 걸 포기했대요. 이 말을 듣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환자분이 제거를 하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환자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제거하지 마세요. 지금 환자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수술을 하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술이 하고 싶은 사람 같다. 목표가 없다, 목표가. 그래서 제가 제거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제거 못해요. 티타늄은 제거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거 못하진 않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제거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해도.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란 뜻이었어요. 이제 그만 수술해. 제발. 이제 그만해. 이런 뜻이었어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내가 포기했대. 근데 최악이래. 제가 이걸 페북에서 보고서 이 환자가 또 거길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그 친구가 또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오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재건 수술을 하신 원장님께서도 제거 못한다고, 환자분께서 얼마나 절망을 하셨을지. 정말 환자 편 같죠. 안면윤곽 재건 수술을 직접 하신 원장님도 제거 못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결국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올라가나? 어쨌거나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희망으로 저에게 제거 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수님께 자문을 드리고 여러 전문가 친구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선배인 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지,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글을 썼더라고요. 이 나사 빼먹고 광대 이렇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저 글을 쓴 사람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CT 결과를 만든 의사가 바로 저 친구예요. 아까 아영 씨가 그런 말 하셨죠? 왠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다고. 저 친구가 만든 환자들이에요, 다. 저 친구가 만든 환자들 뒤에서 청소해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경과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썼더라고요. 재밌죠? 아영 씨가 눈썰미가 되게 좋네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많은 CT의 주인공들이요. 이 CT의 주인공들이 다 그 선생님이 만들어낸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뒤에서 별말 없이 싼똥 치워주고 편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고 한마디만 할게요. 열심히 살라고 애쓰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진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뭐 온라인이라는 곳이 잘난 척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최고다 우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그냥 은퇴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환자들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깐 한 선을 넘으면 이 오늘 내용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 성형외과 선후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의사 실수할 수 있고요. 자기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거울 삼아 발전시키세요. 제가 이런 수술을, 이따위로 수술했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고, 뭐 여러분이 나보다 한 수 아래다 뭐 이런 식으로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면 이걸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환자 안 보낼 수 있게 내 수술을 완벽하게 만들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잘났어. 없는 말 지어내면서 말장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뭐 수술 잘하셔요.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냥 접을게요. 대신에 그냥 본인이 해온 수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좀 하시고 리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비슷한 환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본인만 몰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못나게 살진 말자고요. 같은 의사로서 창피하니까.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의 사진 보고 남의 뭐 CT 보고 와 저런 미친 뭐 어우 제정신이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도 반 발짝만 넘어가면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고 제가 하는 수술이 완벽하고 저는 다 잘한다. 전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고형물 수술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고형물 수술할 단계까지 만들지 마시고 그때까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형물 수술을 할 수밖에 만드는 의사가 보형물 수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고요. 보형물 수술이 싫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뼈를 줄여가고 없애가면서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보이는 가학적인 선택을 하는 환자분들도 조금 오늘 내용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5년도 6월 달에 쓴 글이에요. 가능한 재건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예요. 2012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몸에 이물질 넣는 건데 굳이 좋을 건 또 뭐냐? 어쩔 수 없어서 넣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암튼 조금은 슬픈 얘기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살라고 애쓰는 건 좋은데 여러분 못나게 살지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유명해지고 싶으시면요, 열심히 사세요. 자기가 하는 일 잘하면 돼요. 누구를 깔아뭉개면서 누구를 타고 올라가면서 없는 얘기 지어내면서 그러면 결국은 다 그 뽀록 나요.